38쪽 보자. 자,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게 나왔는데 뭐 별건 없어. 근데 되게 당연한 얘기거든. 자, 한번 쭉 보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에서 연속이면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내용이거든. 되게 간단한 얘기인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근데 연속했어. 이렇게 갔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먼저 밑에 놈을 넣어볼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이에 연속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이런 상황 때문이거든. 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여기가 열렸어. 그러면 최대값이 없지. 그래서 양 끝점도 존재를 해야 돼서 양 끝점이 이제 닫혔을 때 연속하고 있다면 최대값, 최소값이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이 핵심이야, 연속.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딱 이렇게 돼버렸어. 이렇게 됐다. 그러면 또 최대값 없는 거지, 연속 안 하면. 자, 그래서 이제 연속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런데 이제 명제의 역은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속인 건 아니라는 뜻이야.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어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연속은 하지 않았지만 최대, 최소가 또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속이다는 틀린 말인데 연속하면 최대, 최소가 존재할 거다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가지고 뭐 우리가 얘기할 건 별로 없고 그냥 이제 최대값, 최소값 구해라 뭐 이 정도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될 거야. 자, 한번 73번 봐볼게. 자,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닫힌 구간 0에서 4까지에서 최대값도 있고 최소값도 또 있을 거고 얘를 구해라 라고 한 거야 이제. 자, 일단 x가 1일 때 연속한다고 했어. 그러면 요거 이제 해결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 존재한다고 했고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뭐 이제 구하면 돼. 하던 대로 구하면 되는 거야. 자, 먼저 x가 1에서 연속한다. 먼저 해결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원칙적으로는 좌우 함이 같다를 써야 되는데 1이 여기에 껴 있으니까 굳이 함 할 필요 없고 그리고 좌우도 원래는 리미트 써서 막 이제 하는 거잖아. 서술형이면 이제 그렇게 한번 써줘야 되는데 뭐 서술형 아니라면 그냥 1 대입해서 같다 해버리면 된다 그랬지. 자, 그래서 먼저 해결을 할 것이 x가 1일 때 연속한다. 뭐 요거 먼저 해결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요쪽에다가 1 대입하면 a 플러스 1 될 거고 요쪽에다도 1 대입하면 요게 될 텐데 이게 같다고 한 거지. 자, 그러면 a는 4 라는 게 이제 바로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볼 거야. 자, 근데 보니까 왼쪽은 직선 오른쪽은 2차 함수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 자, 근데 2차 함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최대 최소 구할 때 뭘 먼저 했어? 얼른 그래프 먼저 그렸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돼. 자, 그래서 fx를 새롭게 한번 다시 써줄게.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직선이야. 그냥 뭐 기울기가 4인 직선 해버리면 되니까 2차 함수를 먼저 좀 찾아봐야겠지. 자, 2차 함수 이거 잠깐만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여기가 2가 될 거야. 근데 1부터거든. 1이 요쯤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놈이 나타난다는 얘기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x가 1이야. 자, 그래 놓고 이렇게 이제 있을 거다 정도 이제 그려볼 수가 있고 여기가 2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선 왼쪽은 기울기가 4인 직선이니까 뭐 이렇게 내려간다 정도로 이제 그려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그래프 그렸고 그 다음에 뭐 했었어 우리? 범위를 체크해 줘야 되지. 자, 범위가 0에서 4까지란 말이야. 자, 그럼 0이랑 4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4 먼저 생각해 볼게. 4가 저 위에 있을까 좀 이쪽에 있을까가 궁금하잖아.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여기가 얼마야? 1, 2, 3이지 3 여기가.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럼 요쯤이 4가 되겠네, 요쯤이. 자, 그래서 일단 오른쪽은 요만큼이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래프가. 자, 그 다음에 왼쪽 한번 살펴볼게. 자, 0이 또 요 놈이랑 궁금하지, 이제. 요 놈보다 더 밑에 있을까, 위에 있을까가 이제 궁금한 거라고. 자, 그러면 0일 때를 한번 구해볼게. 그 전에 이제 요거의 y좌표 먼저 한번 구해보자. 자, 2일 때. 여기다가 2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잠깐 써보면 4 빼기 8 더하기 8이니까 4가 될 거야. 여기가 지금 4야. 자,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뭐야? 1이지. 자, 그러면 한참 밑에 있다는 소리네. 한참. 자, 그래서 0은 뭐 요쯤 있을 거다. 뭐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범위가 요만큼이 되는 거지. 그러면 최대 최소 이제 구하면 돼. 자, 최대값은 여기네. F4가 될 거고. 자, F4 위에다 넣어야 돼? 밑에다 넣어야 돼? 밑에. 그럼 16 빼기 16 더하기 8. 그래서 최대값은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저쪽이지. 여기지, 여기. 얘는 F0인데 이미 1이라고 우리가 이제 구해놓은 거지. 자, 그러면 답은 끝났네, 이제. A 더하기 M 더하기 M 구하라고 했으니까 4, 8, 1. 그래서 답은 13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지. 간단한 문제였고 넘겨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값 정리라는 게 나왔어. 자, 사이값 정리도 일단 정리만 놓고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야. 근데 이제 말이 괜히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자, 일단 거기 일단 쭉 보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FA랑 FB가 다를 때 어쩌고 했어. 한번 써볼게. 일단 좀 간략하게 써볼게. 여기에서 연속이고 FA랑 FB는 다르다. 그러니까 Y값이 다르다는 얘기야. 일단 Y값이 다르다는 얘기고 FA와 FB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 K. 자, FA랑 FB는 X값, Y값. Y값. 그럼 Y값 사이에 뭔 K가 있나봐. 그렇지? Y값 K가 뭐가 있나봐. 자, 그랬을 때 FC는 K다. 를 만족하는 게 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거든. 자, 완전 간략하게 적어보면, 자, 이때 연속하고 FA랑 FB가 다른데, 이때 자, FC는 K다를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얘기고, 이제 범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써보면 요 K가 이제 FA랑 FB 사이에 있어야 되고, 이 C는 A랑 B 사이에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열린 구간에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건데, 양 끝값은 빼라는 얘기지. 자, 이렇게만 보면 뭔 소린가 싶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당연한 얘기거든. 자, 여기가 A, FA라고 해볼게. 그리고 여기를 B, FB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FA랑 FB가 다른 상황이 됐어. 그리고
요 사이에 뭔 y 값이 k인 놈이 있나 봐. 그걸 내가 녹색으로 이렇게 그려볼게. y 값이 k인 순간이 요쯤에 있다고. 자, 그러면 뭔 소리냐? fc가 k인 점이 하나는 있다 이랬거든.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갈 거야. 근데 연속한데, 그러니까 쭉 이어져서 이쪽으로 가려면 이 녹색 선을 한 번은 지나야 된다 라는 얘기야. 너무 당연한 얘기지.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연속하게 갔다 그러면 이제 세 군데 지나는 거고, 아무리 안 지나고 싶어서 발버둥을 쳐도 저기까지 가려면 한 번은 지나야 되는 거지 무조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뭐 여기가 C 값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C가 A, B 사이에 이제 하나는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사이값 정리인데, 이 사이값 정리를 정확하게 이용하는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그건 좀 어려운 문제가 될 거야.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도 정말 가끔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어. 이제 그렇게 나오면 이건 조금 이제 난이도가 상당히 있긴 하고, 그렇지 않다면 좀 편안하게 나온다면 별 문제가 아니거든. 뭘로 나올 거냐면 거기 밑에 있는 이제 활용 문제로 나오게 될 거야. 활용 문제로. 자, 활용 문제로 나올 건데 이것도 이제 되게 간단한데, 이제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뭐 같은 상황이래. 같은 상황은 이제 연속한다 이 얘기야. 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FA랑 FB의 부호가 다르다는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실근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자, 이거를 뭘로 해석하면 되냐? 핵심은 뭐냐면 이 y = k가 x축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뭐 FC가 K인 어쩌고 저쩌고가 실근 뭐 요 정도 이제 생각하면 돼. 네, 조금 더 한 가지 더 쓰면 FA랑 FB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도 이제 적혀 있지.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그냥 완전 쉽게 정리를 하면 부호가 다르면 실근이 존재할 거다가 이제 그냥 한마디 압축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한번 상황을 봐볼게. 얘가 x축이 될 거라고 했잖아. 이게 x축이야. 그리고 FA랑 FB의 부호가 다른데, Y값의 부호가 다른데, 만약에 FA가 이렇게 밑에 있다면 FB는 위에 있다는 뜻이고, 그러려면 여기에서 연속해서 가려면 x축을 한 번은 찍어야 되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즉, 이 그림에서 여기가 x축으로만 바뀐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즉 부호가 한 번 바뀌었다는 건 x축을 찍었다는 얘기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실근이 여기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되겠지. 자, 이거는 이제 문제로 풀 때는 더 간단한 게 여기 밑에 있는 EX 한번 봐볼게.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고,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fx = 0이 여기에서 실근이 적어도 몇 개냐 라고 물어봤어.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무슨 짓을 하다가 갔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근데 최소한 한 번은 지나갔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거를 완전 간단하게 푸는 거 한번 해볼게. 자, f-1 부호 뭐야 이거 2 플러스지 플러스 5 마이너스 5는 음수, 얘는 자, 그럼 부호가 몇 번 바뀌었는지만 보면 돼. 자, 여기서 1로 갈 때 한 번 바뀌었지. 여기서도 바뀌었고 여기서도 바뀌었고, 그래서 얘는 3개가 되는 거야. 최소한 적어도 3개라는 거야. 적어도 무조건 3개가 아니고. 자, 이거를 이제 뭐 그림으로 대략만 한번 그려본다면 이거야. 자, 지금 -1, 0, 1, 2 있는데
마이너스 1이랑 2 사이에 몇 개 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자 F1이 2라고 했거든. 그럼 대충 위에 있을 거고 F0은 마이너스 5래. 요쯤 있을 거고 F1은 다시 1이고 F2는 마이너스 3이래. 그러면 얘가 최소한 이렇게는 지났을 거니까 하나, 두 개, 세 개가 적어도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부호가 몇 번 바뀌었냐 뭐 이런 거 이제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꼭. 자 그러면 75번에 1번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 뭐 비슷한 얘기가 막 적혀 있는데 자 요대로만 놓고 만약에 이건 만약에 fx 이퀄 0의 실근이 몇 개냐고 물어봤다고 해보자. 자 그럼 저기 부호 바뀐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빵이야 빵개. 그러니까 빵 가장 적었을 때가 빵개란 얘기야.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적어도 몇 개냐라고 했을 때는 빵개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는 fx 이퀄 0을 물어본 게 아니고 요 열린 구간에서 방정식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자 요 놈이 적어도 m개의 실근을 가진다고 한 거야. 자 내가 여기를 아직 안 지은 이유가 fx 이퀄 0이기 때문에 fx의 부호의 변화를 본 거야. 즉 fx가 항상 중요한 게 아니고 는 0을 했을 때 좌변이 중요한 거라고. 는 0을 했을 때 좌변이 중요해. 자 그래서 했을 때 요놈의 부호가 중요하다는 거야. 요놈의 부호. 자 그러면 저놈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 식을 다 넘겨버리면 이런 식이 나올 거고 지금부터 나는 fx 값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놈의 값이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야. 뭐 저게 안 받아들여지면 저걸 그냥 gx라고 치환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러면 gx의 부호가 중요한 거야. 꼭 치환을 할 필요는 없지만 뭐 이제 치환을 한다면 gx라고 했을 때 gx 이퀄 0의 실근 개수 얘기하고 있으니까 gx의 부호의 변화를 본다고 생각하자고. 자 그러면 자 g-1부터 한번 구해볼까? 자 g-1이면 1 곱하기 f-1이 1이야. 이거에다가 더하기 2 빼기 1 되는 거니까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G0 보면 자 0에다가 빼기 0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 될 거고 G1 구하면 1 곱하기 F1은 3 그러니까 0이 나오네. 좀 특이하게. 그 다음에 G2 4에다가 F2가 2 그 다음에 보니까 3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 자 그럼 부호가 몇 번 변했냐를 보면 되는데 이제 0 때문에 괜히 헷갈릴 수 있잖아. 그럼 잠깐 그려보자. 자 이렇게 돼 있고 gx를 체크를 하는 거야. 자 g-1은 2 여기 있고 g0은 마이너스 1이니까 밑에 있고 얘는 여기를 지날 거고 얘는 여기에 있대. 자 그러면 얘가 최소한이야. 최소한 몇 개냐 이렇게 갈 거니까 하나 둘 해서 두 개가 답이 되는 거야. 두 개가. 자
계속 얘기하는데 더 여러 번 지나갈 수도 있다고. 여기서 일로 갈 때도 막 난리를 치다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난리가 날 수도 있어. 근데 최소한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걸 꼭 기억하면 돼. 자, 이게 이제 사이값 접니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넘겨서 이제 41쪽 볼게. 이 부분을 이제 이게 이제 너네가 라이트센으로 숙제를 했다면 이미 어느 정도는 풀어봤을 거야. 지난번에 이제 살짝 설명도 해주기는 했었고. 근데 이게 극한 값이 존재하냐에 대한 얘기에서도 나오고 연속에 대한 얘기에서도 이제 나오다 보니까 나는 한꺼번에 해버리려고 이제 뒤에다가 놔뒀는데 자꾸 막 애들이 질문도 하고 해서 이제 좀 힘들더라고. 풀라고는 시켰고 내가 알려주진 않고 해가지고 이제 좀 그랬는데 자, 지금 모든 걸 다 해결을 제대로 해볼 거야. 자, 일단 이 문제를 어려워해. 다들 많이 어려워하고 그래서 막 예전에 수학 강사들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제 그런 방에서 막 이 문제 막 모아놓은 거 막 파일들 막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뭐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한데 핵심은 별게 없어요. 별게 없어. 자, 일단 지난번에 얘기한 그대로인데 한번 볼게. 자, 이게 내용 파트 자체가 극한값이 존재하냐랑 연속에서 이제 두 개가 이제 나올 거라고. 자, 극한값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게. 자, 거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수렴하는 두 개가 있어야 연산이 가능하다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딱 요거 수렴하는 두 개가 있어야 연산 가능하다. 이거랑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된다. 요 두 줄만 딱 기억하면 돼. 여기다가 굳이 한 마디 더 붙이면 자, 분모가 새롭게 생긴다는 건 나누기라는 연산을 할 때 생기는 거잖아.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거기 막 뭐라고 써졌는데 자, 이거는 잠깐 읽어보면 돼. 그러니까 수렴하는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무조건 존재해. 신경 쓸 게 없어. 근데 나누기는 이제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좀 신경 쓰자. 뭐 이런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이한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무한대인 놈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무한대인 놈이 나오면 이제 역수를 취하는 거야. 자, 무한대인 놈을 역수를 때려버리면 무한대분의 1 되니까 0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무슨 짓을 많이 하냐면 뭐 더하기 빼기도 할 수 있지만 곱하기를 좀 많이 해. 곱하면 0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한다는 거 좀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에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건 F가 G보다 작을 때 리미트 때리면 등호 생길 수 있다. 이거 샌드위치 정리할 때 했던 내용이지. 요거 정도 이제 신경을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은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냐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연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의 똑같아.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똑같아. 이제 디테일함만 조금 다른 거지. 그래서 얘도 연속하는 두 개가 있어야 연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놈도 마찬가지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다. 요 두 개만 이제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테일한 게 하나가 더 있기는 해서 그걸 얘기할 건데, 일단 빨간색에 이렇게 이제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무조건 연속할 거다. 나누기는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뭐 똑같은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자, 연속 얘기할 때는 합성함수 얘기가 나와. 자,
합성함수는 된다 안 된다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조심해야 돼. 좀 더 신경 써서 보자는 거야. 자, 그 이유가 왜냐면 뭐 난리 났어 지금. 자, 속함수를 거치면서 정의역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fx랑 gx가 x가 1일 때 연속한다 라고 한 거야. 자, 그랬을 때 뭐 fx 곱하기 gx 이런 거는 무조건 이제 연속을 할 건데, 만약에 f의 gx가 연속하냐 이걸 이제 물어봤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자, 현재 x가 1일 때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이제 g1이 생길 텐데, g1은 존재하는 게 맞잖아. 여기에서 연속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만약에 g1의 값이 3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f3이 돼버리는 거지. 이 순간 fx가 1일 때 연속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3일 때 연속하는지는 내가 또 알 수가 없지. 요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또 무슨 얘기도 있냐면, 두 번째 하나짜리 화살표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지 x가 a일 때 연속인지를 구분하라.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실수에서 연속한다는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합성해도 다 연속이야. 근데 어떻게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다 졸고 있니 어떻게?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한다고 하면 그냥 뭐 신경 쓸 거 없이 다 연속인데, 방금처럼 x가 땡일 때 연속이다 해놓고 합성할 때는 이 정의역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합성함수는 좀 조심하자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78번을 볼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은 극한값 존재든 연속이든 간에 존재하는, 연속하는 두 개가 있어야만 연산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핵심. 그 다음에 나누기 할 때는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요 딱 두 개가 핵심이고,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무한대 나오면 역수 취해본다. 뭐 그냥 해본다야 무조건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는 꼭 조심하자. 그게 왜냐? 정의역이 바뀔 수 있다. 정의역이 바뀔 수 있다. 요것만 이제 신경 써주면 될 것 같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진입한다 문제 관련해서 해설 같은 걸 보면 막 발리에 찾고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 발리 찾는, 옆에서 친구가 막 발리 이거잖아 막 이럴 수도 있고, 아무튼 막 발리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발리를 찾아서 해결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에요. 도저히 안 될 때, 이상할 때 쓰는 거고, 전부 다 그냥 이걸로 다 해결돼. 내 경험상 이게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내 인생에서 딱 하나의 문장을 본 것 같아. 발리를 써야 되는 거. 근데 그것도 지금 그 하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근데 기억도 없어 사실. 즉 99.9% 다 이걸로 다 되니까 발리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요것만 신경 쓴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78번을 봐볼게. 자, 간단하게 쓸게. 자, 리미트 f가 존재하고 리미트 f 더하기 g가 존재를 한대. 자, 그럴 때 리미트 g도 존재하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누가 존재하는지, 두 개가 있는지를 볼 건데, 자, f 존재하고 f 더하기 g가 존재해. 그때 요 놈도 존재하냐고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얘랑 얘를 연산을 해서 g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무슨 연산을 해야 얘가 나올까? 빼기지. 자, 빼기라면 얘는 무조건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빼기는 신경 쓸 게 없다 그랬잖아. 자, 그리고 2번 보면 리미트 f랑 리미트 g가 존재할 때 리미트 g분의 f도 존재하냐고 이제 물어봐. 자, 요놈 존재하고 요놈 존재해. 둘이 연산이 가능해. 자, 얘가 나오려면 어떤 연산을 해야 돼? 나누기를 해야 되지. 나누기 할 때는 분모 0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말 없지.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얘가 0이면 안 되니까. 이제 어떤 문항에는 이제 뭐 gx가 0이 아니다 이런 말이 막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제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3번은
F가 무한대고 G도 무한대고 이건 너무 쉬운 거네. 자, 무한대랑 무한대인데 빼서 0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없지. 자, 이건 뭐 잘 몰라도 일단 이걸 찍진 않겠지. 그러잖아. 4번. 4번은 그냥 말로만 하고 지나가. 자, 이럴 때 리미트를 씌워도 이거냐 아닌데 틀렸지. 등호가 들어가줘야 이제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9번. 자, 이제 연속 나왔는데 F가 연속이고 F 더하기 G가 연속이야. X가 A일 때 그때 G도 연속이냐고 물어봤어. 자, 연속인 게 누군가를 찾는 거지. 요거 연속이고 얘가 연속이야. 둘이 연산이 가능하고 얘가 나오려면 무슨 연산을 해야 돼? 빼기니까 무조건 맞는 말이다. 그 다음에 6번 F랑 G분의 F가 연속이래. 그때 G도 연속이냐고 물어본 거야. 자, 얘도 보면 요거 연속, 요거 연속일 때 얘도 연속하냐고 물어본 거거든. 자, 저 네모칸 두 개를 연산해서 G가 나오려면 어떤 연산을 해줘야 돼? 곱하기 역수지. 그러니까 F에다가 이거 역수를 곱하면 G 나오는 거잖아. 그 말이 나누기지 결국. 곱하기 역수가 나누기니까. 자, 그러면 얘가 나누기라면 나눴을 때 누가 분모가 되는 거야? F지, G가 아니고. 자, 분모가 F가 되는 건데 얘가 0이 아니란 말이 없어. 그래서 얘는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0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대놓고 0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fx의 식이 나와 있을 수도 있어. 만약에 fx의 식이 이렇게 됐다. 그럼 얘는 0이 될 수 없지. 그러면 또 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항상 0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프린트 되어 있는 내가 이제 그 로그 얘기할 때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로그 얘기할 때 그 진수 조건 얘기할 때 프린트 되어 있는 걸 봐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냐? 그러니까 잠깐 보면 로그 2의 x의 제곱이 있고 이 로그 2의 x가 있어. 자,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로그라고 생각하면 둘이 똑같은 거잖아. 근데 이걸 함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둘이 다른 놈이 되는 거지.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정의역이 얘는 그러니까 다시 진수가 요거야. 그러다 보니까 진수 조건을 생각하면 x 제곱이 0보다 크다가 돼서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요놈의 정의역이 되는 거고 얘는 그냥 x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의역 자체가 달라. 실제로 이제 그래프 생김새도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얘는 뭐 이렇게 생긴 놈이 될 거고 얘는 이렇게 생긴 놈이 될 거야 이제. 자, 아무튼 이제 얘를 우리가 풀 때 이렇게 바꿔서 푸는 건 맞는데 이제 그러니까 편안한 상황에서는 이제 바꿔서 푸는 건 맞지만 정확하게 같은 함수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문제에 적혀 있는 놈의 정의역 진수를 봐야 된다고 했었지. 자,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자, 지금 얘랑 얘가 연속이다 또는 뭐 존재한다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럼 G는 이미 분모에 있는 놈이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애초에 0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뭐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은꼴인 상황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면 분모가 0이 아닌 거는 그러니까 G가 0이 아닌 건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G가 또다시 분모가 되는 상황이 생겼다 만약에 뭐 그러면 걔는 그냥 이제 분모가 0이 아닌 게 확실한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전부 다 파란 문제긴 한데 몇 가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79번에 6번, 7번을 좀 볼 거야.
라이트센 또는 라이트센을 다 풀어서 이제 RPM 프린트를 받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걸 풀다 보면 6번, 7번 정도는 좀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6번, 7번을 좀 볼 건데 이렇게 무한대인 놈이 나왔어. 요거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지금 무한대인 놈 나왔거든. 그럼 F랑 G를 함부로 연산 못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 그 처음에 리미트의 성질 배울 때도 fx랑 gx가 수렴할 때 이걸 합치고 쪼개고를 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연산 못하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연산을 시키면 시키지. 리미트 fx랑 리미트 gx를 더했다는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접고 지나갈게. 저 상황에서 무한대가 있지만 요거를 얘기할 수는 있어. 이것도 무한대 되겠지 이제. 근데 얘랑 같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물론 뭐 무한대가 되기야 되겠지만 이제 엄밀히 따지면 아예 그냥 다른 얘기야 이거. 그러니까 하나라도 존재하는 게 없다면 이렇게 쓸 수조차 없다고 일단. 그래서 얘는 F가 무한대, 즉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F랑 G를 연산할 수는 없어.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G만 있고 얘는 존재를 안 하는 거야. 자, 근데 그러면 무한대로 나왔을 때 뭐 할 수 있는 게 없냐라고 했을 때 이제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요 놈의 역수를 취해보는 거예요. 자, 역수를 취해버리면 자, 얘는 0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얘는. 자, 그래놓고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겼냐면 존재하는 놈이 하나가 생긴 거야. 존재하는 놈이 하나가 생겼고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 얘랑 얘를 곱하는 짓을 대부분 많이 할 거야. 물론 더 할 수도 있긴 한데 뭐 저거 더해가지고 뭐가 안 나와 대부분. 곱하는 짓을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 이제 수렴하니까 둘 다 수렴하니까 곱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얘가 0이다 라는 말이 하나가 생기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이쯤 됐으니까 우리 요걸 만들어내서 0을 대입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 놈에다가 이제 위아래에 f분의 1을 곱하는 거지. 그러면 1 빼기 f분의 g분의 1이 될 거고 근데 얘가 0이래. 그러니까 얘는 1분의 1 해서 1이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이제. 자, 이 문항은 꼭 이렇게 진입한다는 문제가 아니어도 그냥 뭐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 예를 들어서 fx가 무한대고 gx가 3인데 얘가 누구냐 1이라고 안 하고 얘가 누구냐 뭐 이런 문제도 이제 나올 수도 있어. 그때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무한대를 역수 취해서 0으로 만든 다음에 둘이 곱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뭔가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자, 7번도 한번 봐볼게. 자, 이것도 한번 봐보자. 자, 요 놈도 봤더니 요거 존재해. 근데 얘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지.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이제 요걸 물어본 거야. 자, 아까 했던 방법으로도 풀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가 있거든. 자, 일단 역수해서 0 한다 뭐 이거는 그냥 적어만 볼게.
이것도 가능은 해 일단. 이 문제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곱한다고 생각하면 좀 모양이 별로지. gx의 제곱분의 fx 나오거든. 좀 뭔가 별로야. gx의 제곱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지금.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볼 건데. 자, 다른 방법은 지금 무한대라는 게 어쨌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간단하게 쓸게.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뭐 이런 거 배웠었고, 그 다음에 얘는 루트가 없다면 최고차항으로 묶는 방법이 있었잖아. 요거를 해보는 방법이 있어. 자, 요 짓을 해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얘는 그렇게 해볼 건데, 자, 일단 요거 하나 알 수 있거든. 자, 얘가 3이야. 수렴했어. 근데 gx가 무한대. 그럼 fx도 뭘까? 얘도 무한대겠지 일단. 무한대분의 땡이면 0이 나와야 되는데 3으로 수렴했으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fx가 무한대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얘가 결국 무슨 꼴이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되는 거거든. 자, 이렇다면 이제 이거 역수취해서 해볼까 했더니 괜히 모양도 별로고 하니까 이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최고차항으로 묶으라고 그랬는데 최고차항이 누군지 사실 모르지. F도 무한대고 G도 무한대거든. 둘 중 아무거나 한번 묶어보는 거야 그냥. 근데 여기를 보면 GX가 분모에 있으니까 G로 묶어야 저 모양이 나오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얘가 나오도록 뭔가 작업을 하는 거야 지금. 전업을 만드는 거지. 자, 얘를 만드는 작업이야. 자, 그러면 얘가 gx로 딱 묶었을 때 gx분의 fx 빼기 1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놓고 봤더니 얘가 3이거든. 그리고 gx는 그냥 무한대야. 자, 그럼 결국 얘가 어떻게 되냐면 무한대 곱하기 2가 돼. 그럼 얘는 결국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0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얘는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지금 대충 하나만 만들어 보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대충만 써볼게. 이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충 뭐 써볼까? 뭐 이런 게 뭐 있다고 해볼게 일단. 자, 그럼 얘도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물론 이거 이제 얘를 역수로 취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최고차항으로 나눈 듯이 F로 나눈다. 뭐 이런 느낌을 한번 가져가 보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뭐 GX는 뭐 3이라고 해보죠. 자, 그럼 이렇게 돼. 그럼 얘가 무한대분의 3이니까 얘 0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1분의 1을 해서 1이다. 뭐 이렇게 푸는 문제도 이제 존재해. 자, 그래서 어쨌건 꼭 다항식이 아니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뭐 이런 거 했던 거는 다항식으로만 배웠다 보니까 다항식으로 나오지 않으면 나누거나 묶는 짓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하게 되는데, 다항식이 아니고 FG로 나와 있더라도 무한대인 놈을 가지고 위아래를 나누거나 묶거나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찍고 좀만 쉬었다 할게. 잠을 자버려 그냥.